안녕하세요. 오늘은 2007년도 7번 문제입니다. 이제 좀 진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와중에 하필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좀 댓글도 남겨주시고 좀 보시는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갑자기 좀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아마도 한국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뭐 저도 좀 했지만 고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전환하신 분들한테 계량 경작이 얼마나 난감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는 말고도요, 다른 금공에도 요즘에는 계량 경작이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LSE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면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정말 쉽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쉽고, 그리고 정말 1분 안에 풀 수 있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나는 다른 금공이니까 이거를 공부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기보다는 뭐 이미 여기까지 들었으면 사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는 거 좋을 겁니다. 특히나 저도 한국은행보다 다른 금공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은행을 좀 오래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본드 마켓이래요. 채권 시장이래요. 채권 시장의 BT, 채권의 가격이에요. 그렇죠? 수요네요. Demand for Bond니까. 자, 채권의 수요가 바로 interest rate expectation 값, 즉 이자율 기대값으로 결정되는데요. 그쵸? 즉 다음 기에 대한 요번 기의 이자율 기대, 마치 이런 거죠. 1년 후 이자율이 뭘 것이다 라는 기대값으로 이제 이 채권의 수요가 결정이 된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로 이제 회귀 모형을 돌리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바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1년 후 이자율 기대는 뭔가요? 자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요건 자료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필립스 곡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파이 익스펙테이션 여러분들 경제학 문제 푸시면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도대체 뭘까? 피 익스펙테이션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이론 공부할 때는 전혀 고민을 안 하지만 실제로 도출을 하려면 이게 자료가 없어요. 그쵸? 자, 이런 고민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뽑아낼까? 그랬더니 요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이번 전기에서 요번 기, 그러니까 그냥 전기에서 요번 기 익스펙테이션 값은 다음 기 익스펙테이션 값의 이게 차이값, 즉 증가분, 익스펙테이션의 증가분 또는 감소분은요, 저번 기에, 그러니까 이번 기 예측한 값이랑 요번 기 실제 값이랑 차이가 난 거 있잖아요. 그쵸? 이 차이 난 거를 람다만큼 메꿔주는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예측 오차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쵸? 그 예측 오차에다가 람다라는 가중치를 더해줬을 때 그게 다음 기 수정치가 된다 이거예요. 뭐 이해되시겠죠? 수식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그쵸? 다만 우리는 이렇게 쓰진 않고요. 예를요, IT 플러스 1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즉 요번 기 이자율의 람다의 가중치, 전기 이자율 기대치에다가 전기에서 요번 기를 예측한 이자율 기대값에다가 1마이너스 람다. 그러니까 기대치랑 실현치랑 가중 평균한다 이거예요. 그쵸? 자, 이거 뭔가요? 적응적 기대겠죠. 적응적 기대에 관련된 뭐 필립스 곡선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신 분들은 이런 걸로 실제로 따로 가중치를 줘가지고 막 문제를 풀고 갑자기 막 희생률 구하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경쟁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적응적 기대의 모형을 잡은 겁니다. 자, 또한 UT는 어토코릴레이션, 자기 상관이 없다라고 굳이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나중에 문제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을 토대로, 자, 2번식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스펙테이션 값은 자료가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뭔가를 했더니 3번식으로 바뀌었대요. 3번식을 봐보니까요, 익스펙테이션 값이 사라졌어요. IT, 실현된 이자율 값은 당연히 우리가 자료로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 채권 가격도 당연히 우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알고 있는 자료가 변환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회귀 모형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없었던 회귀 모형에서 식을 조금씩 변환해 주다 보니까 이제는 돌려질 수 있는데, 문제는 1번과 2번식을 토대로 어떻게 3번식을 만들어냈냐, 요거를 A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한번 봐볼게요. 자, 답안지 방법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바꾼 것처럼 이렇게 바꿉니다. 반반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BT가 요거라면서요. 그쵸? 그럼 이제 요 IT 플러스 expectation 부분에다가 요 놈을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자, 바뀐 다음에,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BT가 이거면, BT-1은 요거겠네요. 그냥 T-1만 붙여주시면 돼요. 하나씩. 그쵸? 이렇게, 요거겠네. 그거 봤더니, 베타2의 IT expectation이 지금 우리가 없는 자료인데, 요 놈이 없는데, 베타2 IT expectation 여기 있네. 그럼 얘 대신에 나머지 애들을 얘만 냅두고 한쪽으로 다른 놈들을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1-람다의 자, 이 부분 그대로 주르륵 붙겠죠. 그럼 이제 그거 정리해주면 요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3번식을 끌고 와 볼게요. 제가 3번식을 끌고 와 보면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 베타1 람다 값이 바로 감마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베타2 람다 값이 감마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람다 값이 람다3, 감마3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힘드네요. VT가 UT-1-람다, UT-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증명됐어요. 자, 다만, 여러분들, 큐스터디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좀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코딩 처음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 아냐, 이 시기들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세주가 뭐냐면, 반복 대입법입니다. 큐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자, 가볼게요. 자, BT는요, 요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IT 플러스는 요거잖아요. 요 놈을 여기다 쏙 집어넣었어요. 그쵸? 쏙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런데 요 놈을 또 몰라요. 그쵸? 그럼 IT expectation은 이제 요거를 이제 T-1만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각각. 그쵸? 그 다음에 또 대입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또 대입했어요. 지겹다. 이렇게 또 대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번에는 IT-expectation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똘똘하신 분들일 테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배웠던 수열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무한대로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가 바로 T 나오셔야 될 텐데, 물론 저도 이제 좀 늙어가면서 바로 T 나오진 않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쵸?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 가만 보다 보니까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야, 이거 BT 빼기 BT-1 하면은 요 expectation 값이 딱 지워지는 거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더 어렵나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요 식이랑 똑같아지게 되겠죠. 자, 뭐냐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반복 대입법은요. 이런 계량경제학적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뭐 한국은행 문제는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도 풀어도 된다. 자, 큐스터디는 뭐 이렇게 푸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이렇게 큐스터디를 되게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큐스터디에 이렇게 잘 나와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큐스터디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큐스터디는 단점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어요. 다만 장점도 명확하게 있는데 뭐냐면 시차 분포 모형의 코익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패널 모형 부분들, 그 다음에 선형, 뭐, 로진 모형이라든가, LPM 모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정말 어느 교과서보다 압축적으로 잘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앞부분에 너무 자세해요. 너무 자세해가지고, 읽다가 지쳐버리고, 읽다가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사실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몰라도 사실 되거든요. 뭐, 이제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자세하고, 두 번째로, 벡터 계산이 거의 없으니나 마나한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파트가 굉장히 약합니다. 시계열 파트는 따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완전 큐스터디만 들으신 분들은요. 아마 풀라고 문제 주면 하나도 못 푸실 거예요. 시계열 파트는. 자, 근데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다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큐스터디 자료도 가끔 갖고 오는데 뭐 권태원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게 홍보도 해드리고 비판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뭐라 안 하시겠죠. 사실 뭐 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잡담이 좀 길어졌는데 다 삐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explain 해라. 왜 inconsistent estimates, 즉 왜 불일치 추정량이 되냐. 이 3번식에서 왜 그런지 한번 이제 써달라고 하는데요. 자, 불일치 추정량은 이제 왜 나타나느냐. 항상 버릇처럼 야, 그 보통 내생성 나타나면 불일치 되더라. 코베리언스 값이 이 VT랑 생기면 보통 나더라.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그냥 바로 봐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정리한 식이 요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VT라는 놈이 바로 요 UT-1 람다 UT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이 BT-1은, 당연히 여기 BT-1은, 제가 BT-1 한번 읊어볼까요? BT-1은 베타1 람다 플러스 베타2 람다의 IT-1 플러스 1 람다의 베타, BT-2 플러스 UT-1 마이너스 람다 1 람다 UT-2. 말이 계속 헛나가고 있네요. 그쵸? 어찌됐건 간에 요놈이랑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그쵸? 당연히 있겠죠. 내생성이 바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즉 뭐냐? VT랑 BT-1이랑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코베런스가 0이 아니라는 게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쵸? 이 VT라는 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커져 이게? 그쵸?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내생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끝나요. 내생성이 발생하면 인콘시스턴트 된다. 왜냐? 난 또 증명해서 벡터로 증명할래. 시험 시간에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면 단순회귀 모형이면 괜찮은데 이건 지금 다중회귀 모형이잖아요. 이거를 다 증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뭐 증명하고 싶으면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뭐 그렇게 써져 있네요. 그쵸?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는 제가 언젠가는 정복하겠죠. 언젠가는. 자, 10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ethod for fitting the model. 갑자기 영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냐? 네? 자, 그럼 뭐냐? 한마디로 일치 추정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네가 이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일치 추정량이 될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대로 한번 식을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만 보면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반복 대입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요거 나온다라는 거. 자, 아까 반복 대입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를 그대로 지금 얘가 반복 대입법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결론이 똑같았었는데? 아니요, 달라요. 이렇게 해놓고요. 냅둬요, 그냥. 이러고서 OLS를 돌리면요. 이게 지금 5차항이 UT잖아요. 아까는 5차항에 UT랑 UT-1이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는 아직 빼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라면 1 람다 BT를 빼줘야 됐죠? 근데 빼지 않았어요. 일부러. 요러고 회귀 모형을 돌리면 돼요. 그러면 요 놈은요 아까 전에 식이 없다면서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회귀를 돌려요? 요게 1 람다가 0보다 작으면요. 0보다 작대. 미쳤네요. 1보다 작으면요. 그쵸?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만 작으면 돼요. 자, 이러면요, 이게 무한대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S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S 값이 굉장히 커지면요, 사실상 얘가 0이나 다름없는 애가 돼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뭐 해도 된다? 지워버려도 된다. 이렇게. 없는 이만 못한 매우 작은 애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 회귀 모형을 돌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문제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써져 있죠? S가 매우 large enough 하면은 이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small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갑자기 말하다가 할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영상 끊고 왔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헷갈려요. 자,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찌됐건 간에 large enough 하면은 이게 negligible-하다. 그래서 omitted variable bias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유도가 엄청나게 깨집니다. 자유도가.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그쵸? 자유도가 엄청나게 깨집니다. 물론 이제 적당한 선에서 끊어줘야겠지만, 이렇게 하는 동안, 아까 전에 이제 모형으로 돌리면요. 비록 자기 상관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하나, 둘, 세 개만 자유도를 희생하면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세 개 어쩌고저쩌고 해서 S-1개를 해줘야겠네요. 그쵸?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도 희생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리고 이 모델은 Non-Linear Estimation 테크닉이다. 왜? 이거 선형 아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보면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모든 교과서의 맨 초반에 있는 거지만, Q스터디나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잘 그런 걸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선형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블루에서 베스트 리니어 할 때 그 리니어의 의미는요, 이 두 번째 선형의 의미랑 교과서 그대로 쓴 거지만, 예, 바로 모수에 관한 선형을 말합니다. 즉, y의 그 조건부 기대치가 모수, 이게 빠졌네요. 자,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빠지면 제가 직석해서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베타들에 대해서 선형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한번 봐볼게요. 요거를요, 이제 조건부 기대치를 구하면요, 사실 베타1 플러스 베타2 제곱 x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얘는요, 모수에 대해서 비선형이에요. 뭐냐면, 모수가, 얘가 모수고, 얘도 모수잖아요. 모수가 제곱이 돼 있네. 그쵸? 비선형. 얘 봐볼게요. 아, 이것도 제가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네요. 자, 제가 또 수정을 이렇게, 직석 수정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비선형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건 비선형이 아닙니다. 자, 왜냐? 얘는요, 베타1과 베타2는요, 선형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가 제곱이고, 3제곱이고 4제곱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저 순간 나발이고 이렇게 나가랬는데. 자, 어찌됐건. 이해되시죠? 자,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한 건 선형이라는 건 요걸 보면서 선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IT. IT-1. 이거 다 선형이네. 아니에요. 모수에 대한 선형이니까 모수가 요놈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곱이 막 들어가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제곱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에 1-람다 S-1승까지 돼요. 모수가 비선형입니다.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는요, 이 논리니어 테크닉을 써야 돼요. OLS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LS 아니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나요? 당연히 우리는 못하죠. 컴퓨터가 해줄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모수에 대한 선형, 꼭 이런 것들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모수, 베타값이 제곱이 되면 안 돼요. 자, D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만약에 UT가 아까 전에 자기 상관이 없다라고 굳이 얘기했는데, 이번엔 subject to autocorrelation. 즉, 뭐냐면, UT가 자기 상관이 있어요. 다만, 입실론 T는 화이트 노이즈 상태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원래 식에서는 3번식이 요거였어요. 3번식은 요거였고, 사실은 요거였어요. 그쵸? 자, 그런데, UT가 이번에는 자기 상관이 놓여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요식을, 요놈을, 그러면, 여기다 쏙 넣을 수 있겠네요. 넣었어요. 여기서도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입실론 t 이렇게, 그쵸?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차항 부분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재밌는 설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1 로우 람다 부분이, 요 부분이 거의 0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로우가 0.4고 람다가 하필이면 0.6인 거예요. 그러면 싹 되면서 이분이 싹 사라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재밌는 일이 생기냐? 제가 여기만 지으면 안 되는데, 미쳤네요. 0이 되면요, 여기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지어지죠, 이렇게.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오히려 UT에 자기 상관이 있음으로써 이 VT가 그냥 입실론 T라는 화이트 노이즈 상태가 돼버려요, 또. 이게, 그게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요. 그게 뭐 어쩌라는 거냐?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 A번에서 코익 가정을 통해서 식을 변경했더니, 코익 모형처럼, 마치, 그러니까 적응적 기대 모형이니까 코익 모형이라 안 할게요. 그냥 요거에서 요거를 바꿨더니, 이때 이 감마3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 베타, t-1이랑 이 vt랑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왜냐면 이 vt에는 ut-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bt-1과 이렇게 있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전처럼 만약에 자기상관 문제가 또 껴들게 되면은, 자기상관 문제가 껴들게 되면 이번에는 vt에 ut-1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요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버린다는 건 아니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전에 식기로 바꿨을 때도 그때 불일치 추정량의 문제, 내생성으로 인한 불일치 추정량의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 이 possible, is possible 이렇게 있잖아요. Their sum is 대략적으로 1이다. 이 둘의 합이. 그러면 이게 지워진다. 그럼 아까 A번 풀 때 문제 생겼던 내생성으로 인한 불일치 추정량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냐?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유추할 수 있냐면요. 차선의 원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A번에서
이렇게 식을 바꿨을 때 내생성의 문제가 A번과 B번에서 내생성의 문제가 발견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자기상관이라는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더니 오히려 문제가 싹 다 해결됐어요. 갑자기 주르륵 하면서 갑자기 해결. 이게 뭐예요? 그 차선의 원칙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원칙이 하나가 깨진 거랑 두 개가 깨진 거가 있는데 둘 중에 그러면 뭐가 더 좋으냐? 하나만 깨진 게 더 좋냐? 알 수 없다 이거죠. 저는 뭐 이거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형이 있는데 이상형의 원칙이 5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외모 뭐 이런 것들 돈 근데 이제 외모만 안 좋으신 분이 있고 외모도 좀 애매하지만 돈도 좀 없으신 분이 있고 근데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제가 예시를 좀 굉장히 부적절한 예시를 든 것 같아요. 좀 이건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부적절한 예시였는데 원칙이 깨졌을 때 하나가 깨지느냐 두 개가 깨졌느냐 했을 때 하나만 깨진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해되시죠?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여튼 굉장히 방금 전에 부적절한 예시를 든 것 같아서요. 이거는 그냥 잊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2번 문제 봐볼게요. BT는요, 베타1 플러스 베타2 IT 플러스 U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사실은 true relationship이래요. true relationship. 근데 우리는 어떻게 회기를 돌렸어요? 요렇게 돌렸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지금 괜히 없어도 되는 놈이 껴있는 거예요. 이거 감마 3, 베타 t-1이 껴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걸로 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 때, 불필요한 변수를, 헷갈리겠죠? 불필요한 변수를 넣은 거예요. 그쵸?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효율성 상실. 그쵸? 거의 버릇처럼 나오셔야죠. 그쵸? BT-1이 필요 없는 변수였을 때는요,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어스가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바이어스인지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정량, 베타에 대해서는 불편성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분산이 효율성이 깨지고요. 비효율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편의가 발생하냐면요. 상향 편의가 이 분산값에서 생겨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보면서 원래 변수가 불필요한 변수의 추가는 효율성이 안 깨진다 했는데 여기 왜 샘플 바이어스가 있다고 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에 있어서 상향 편의가 주로 좀 생기는 걸 저거 이렇게 샘플 바이어스로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제가 잘못 말한다고 생각하시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알겠죠? 자, 이거 한번 오랜만에 보네요. 누락 변수, 변수 누락인 경우랑 부적합한 변수.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좀 밑에 것까지. 이해되시죠? 오랜만에 보는 표죠? 자, 그 다음에 F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좀 너는 적절하다 생각하냐? Adapted Expectation 프로세스, 즉 적응적 기대 프로세스가 적응적 기대라는 게 이 본드 마켓, 채권 시장에 있어서 네가 이제 도입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냐? 뭐 이건 정말 이제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계량 경제학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수님이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가 트레이더가 이제 뭐 하자마자 이용하자마자 뭐 그게 뭐 반영되지 않냐? 일종의 얘는 합리적 기대를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또는 뭐 효율성 시장 가설 같은 걸 여기서 떠올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뭐 이거는 이제 계량 문제가 아니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코익 모형 하도 노래를 불러서 다시 한번 코익 모형 들고 왔습니다. 자, 봐볼게요. 자, 코익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한시차 분포 모형을 일단 가정합니다. 코익의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코익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이 베타, 이번 끼, 전기 값인데 베타제를 람다가 곱해져 있어요. 두 번째 전기니까 람다가 2번 곱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코익은 이런 식으로 x라는 개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한 기 지날 때마다 람다 비씩 작아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선형 모형이에요? 비선형 모형이에요? 비선형이죠? 모수에 대한 비선형입니다. 제곱이 붙어 있잖아요. 그쵸? 자, 어찌됐건 간에 얘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만, 요거를 그대로 풀지 않고요. 얘는요, 이건 비선형 모형이니까,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아까 전에 보이시죠? 이거 보면요. 람다를 곱해가지고 뺐잖아요. 아까는 1- 람다 곱해서 뺐었죠. 문제에서는. 여기서 람다 곱해서 빼버리면 이런 식으로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때 VT는요, 람다 ET-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YT가 여기 있고, 여기 ET-1이 여기 있네요. 둘이 상관관계가 어찌할까요? 있겠죠. YT랑 입실론 T랑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YT-1이랑 ET-1도 당연히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익 변환 모형에서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특히나 OLS 추정량은 효율적인 추정량이 되지 않는다. VT가 이제 자기 상관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YT랑 그다음에 오창이랑 제가 아까 말하는 건 이거였네요. VT랑 YT-1는 서로 독립이 아니어서 이제 OLS 추정량은 편의가 있고 효율적인 추정량이다. 또한 불일치 추정량이다. 뭐 똑같은 말이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시차 변수가 있으니까 더비나 쓴 통계량을 쓸 수가 없고요. 대신에 더빈의 H 통계량을 써야겠죠. 기억나시나요? 문제 풀어봤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코익 변환 모형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고 하고 있어서요.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면 이게, 이 람다가 제곱배, 이렇게 제곱배, 3승배, 4승배,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만, 그럼 코익 모형 이딴 걸 왜 하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yt를 단지 두 변수 xt와 yt-1을 회귀함으로써 추정해야 될 개수가 아주 감소해버렸어요. 여기서는 엄청나게 추정해야 될 게 많았는데, 자유도 상실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정도면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도 어떻게 했었나?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요. 반복 대입을 하다 보니까 식이 요래됐습니다. 추정할 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베타 t 빼기 1 마이너스 람다 베타 t를 했더니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했더니 얘는 자기 상관이 아니라 다시 얘는 이제 그렇게 했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쵸? 뭐 그런 얘기로 흐름이 가고 있는 정도에서 이 코익 모형과 굉장히 큰 흡사함 또는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서 큐스터디 뒤적여 보실 분들은 빨리 뒤적여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꼭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잘 되면 좋겠네요. 자, 뭐 이제 영상은 뭐 좀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꾸준히 올리려고 할 거고요. 물론 취업이 끝나도 가능한다면 계속 올리려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시면서 꼭 도움을 얻어 가시길 바래요.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이런 공부하고 있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